일 완벽해 보이던 사위. 아버지 서연이 교육비가 좀 부담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수는 3년 전 사위 박준혁을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다. 2021년 딸 민지가 준혁을 소개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아빠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회사 부장이고 예의도 바르고. 첫 만남에서 준혁은 정중했다. 하지만 정수의 교육자 직감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교육자셨군요. 존경합니다. 저도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준혁의 말은 완벽했지만 눈빛에 진심이 없었다. 결혼 후 준혁은 모범 사위가 되려 노력했다. 매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명절엔 비싼 선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정수는 알아챘다. 준혁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은근히 탐문하고 있다는 것을. 장인어른, 학원 운영이 많이 힘드시죠? 요즘 부동산도 어떤가요? 손녀 서연이가 태어난 후 정수는 매일 아침 7시에 딸네 집을 찾았다. 퇴직 후 할 일 없던 그에게 손녀 돌보기는 최고의 기쁨이었다. 그런데 최근 6개월 사이 준혁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 의심의 시작. 2024년 봄, 정수는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딸 민지가 요즘 자주 피곤해한다며 늦게 일어나는 것. 평소 일찍 일어나 서연이를 챙기던 민지답지 않았다. 아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한 건 준혁이었다. 예전엔 정수를 반갑게 맞이했는데 요즘은 대충 인사하고 급하게 출근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준혁이 자신의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아, 장인어른, 서연이가 찾는 책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이었다. 정수는 준혁이 자신의 부동산 서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부터 정수는 본격적으로 준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준혁이 민지 몰래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숨겨진 진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다. 교육자 출신답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먼저 준혁의 회사에 전화해 봤다. 놀랍게도 준혁은 3개월 전에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려다 발각됐다고 하더군요. 그럼 준혁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매일 출근하는 척하면서. 정수는 몰래 준혁을 미행해 봤다. 준혁은 낮에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준혁이 어떤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혁의 동생 박준호였다. 형, 빚이 너무 많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결하자. 정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위험한 계획. 준혁과 준호 형제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다. 준호는 사업 실패로 1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 형 준혁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카드 빚과 대출로 목이 죄어오고 있었다. 장인어른 재산이 40억은 넘을 거야. 일단 상속받고 나서. 정수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장인어른이 너무 건강하다는 거야.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정말 소름 끼치는 대화였다. 준혁은 정수의 혈압약에 다른 약을 섞어 넣기 시작했다. 정수는 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그 약을 검사해 보니 혈압을 급격히 낮추는 위험한 성분이 들어 있었다.
이 정도면 서서히 약해져서 자연사로 보일 거야. 정수는 그날부터 혈압약 복용을 중단했다. 5딸의 배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딸 민지도 이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민지도 모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준혁과 민지의 대화를 엿듣고 충격을 받았다. 당신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할 거야?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리도 살아야지. 하지만 아버지가, 민지야, 생각해봐. 아버지 혼자 40억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 우리도 권리가 있어. 민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점점 설득당하고 있었다. 서연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수는 평생 사랑했던 딸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랫동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이런 아이로 키운 게 내 잘못인가? 육손녀를 이용한 악독한 계획. 가장 분노스러운 건 그들이 순진한 손녀 서연이까지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가져가신다는 거 알지? 돈이요? 응. 원래는 엄마 아빠 것인데 할아버지가 주지 않으시는 거야. 5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정수는 이를 모두 녹음했다. 더 악질적인 건 준혁이 서연이를 방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수가 오지 않는 날엔 서연이에게 제대로 밥도 주지 않았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엄마 아빠는 계속 싸워요. 어느 날 서연이가 탈수 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다. 의사는 하루 이상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흔적이 있다고 했다. 그때 정수는 확신했다. 이들이 서연이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7 완벽한 복수의 시작. 2024년 9월 서연이 6번째 생일날 정수는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비싼 장난감을 들고 딸네 집을 찾아갔는데 준혁이 놀라운 말을 했다. 장인어른, 서연이가 할아버지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상 좋지 않으니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떨까요? 7년간 매일 손녀를 돌본 할아버지에게 거리를 두라니. 그럼 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가 너무 할아버지만 찾으니까요. 정수는 이때를 기다렸다며 준비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준혁아, 네가 3개월 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한 거 알고 있어.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준혁이 자신의 혈압약을 조작하는 영상을 보여줬다.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내가 날 죽이려고 한 증거야. 팔정의의 승리와 새로운 시작.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준혁은 무너졌다. 민지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수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준혁과 준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민지는 이혼을 결심했다. 늦었지만 정신을 차린 것이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6개월 후 민지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간호사 김정진이었다. 이혼 경험이 있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님, 제가 서연이를 친딸처럼 돌보겠습니다. 서연이도 새 아빠를 좋아했다. 할아버지, 새 아빠가 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간식도 해줘요. 지금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다. 정수는 다시 매일 손녀를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인생은 참 모르는 거구나.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전환점이 될 줄이야.
체계적인 증거 수집으로 완벽한 정수의 복수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